저희 히트웨이브 운영, 모니터링 관련해서 발표 진행할 에이핑 코리아의 권동한 에세이입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기능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운영적인 측면 함께 짚어주셨는데, 전 히트웨이브 제품을 실제로 운영에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사용하실 때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흔히 저희 히트웨이브뿐만 아니라 범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실 때 당연히 측정 그리고 이것이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고치는 것까지 필요할 텐데요. 일단은 SLO 같은 것을 대표적으로 정의를 하시고 이를 부족시키기 위해서 알람을 세팅을 하시거나 또는 퍼포먼스 스키마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병목이 발생하는지, 장애가 발생하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정정, 그리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시작으로 모니터링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모니터링 부분 먼저 말씀드리자면 크게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적인 부분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는 CPU, 메모리, 이에 대한 성능 그리고 어플리케이션과의 커넥션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내부 엔진 측면에서는 쿼리를 실행할 때 레이턴시가 발생하는지 예컨대 이제 N 플러스 원 쿼리로 인해 데이터베이스에 변곡이 발생하는 스케일러블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해서 매트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히트웨이브 헬스를 통해서 좀 방금 전에 설명드린 히트웨이브 아키텍처를 통해 이제 가속하는 성능에 대한 지표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OCI 아키텍처 내부에서는 OCI 알람 등을 사용해서 특정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이제 문제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이후에 OCI 노티피케이션과 연동해서 이메일 또는 사내 메신저 등에 연계를 해서 이제 에스컬레이드에서 진행을 하거나 또는 온콜 담당자분께 연동할 수 있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로그 애널리틱스 등을 활용해서 실제로 어떤 쿼리가 병목을 일으켰는지 또는 데드락을 일으켰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실제 장애까지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쿼리를 미연에 탐지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크게 아키텍처적으로는 먼저 데이터베이스 매트릭을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OCI MySQL 데이터베이스 네임스페이스 내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이를 이후에 로그 애널리틱스로 연계해서 슬로우 쿼리를 분석하는 등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콘솔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경우로는 Observability and Management 기능 내에 모니터링이라는 상세 기능이 있고 해당 기능 안에 서비스 매트릭 안에 MySQL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오픈 텔레메트리 많이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 인프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시는 데이터를 필요로 하시는 환경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는 표준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텔레메트리 MySQL 인터그레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컬렉터로 전송을 한 다음에 OCI 내부 옵서버빌리티로 연계를 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실 수도 있으며 또는 오픈소스 솔루션 등을 활용해서 이에 대한 이제 확인을 하거나 추후에 문제를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위의 부분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한데 이후에 연동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픈소스 솔루션으로는 대표적으로 그라파나와 프로메테우스 조합을 활용해서 이제 특정 벤더에 종속되지 않는 그리고 원하시는 내용으로 구성한 모니터링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고 데이터독 그리고 뉴렐릭 등의 서드파티 솔루션을 함께 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독에서도 OCI를 현재 네이티브로 진행하고 있고 뉴렐릭도 최근에 데모로 OCI가 공식 GA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활용하셔서 외부 툴 기존을 사용하시고 있는 게 있다면 OCI 내부의 어플리케이션도 더욱 상세하게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모니터링 하는 기능 함께 공유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당연하게 있는 기능들, 이제 CPU와 메모리에 대한 이제 사용률, 그리고 디스크 IO 병목 걸리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저희 MySQL 아래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로 들어가는 InnoDB 뭐 버퍼풀에 대한 사용률이라든지 또는 상세한 쿼리들, 슬로우 쿼리들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콘솔상에서 DB 매트릭, 이제 옵서버빌리티 안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도 있고, 또는 DB 시스템에 있는 모니터링 탭에서 함께 이런 매트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90일 리텐션으로 저장이 되고,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에 있어서는 장애 식별 그리고 이제 확인까지 크게 문제되는 선은 아니지만,
추후에 SLA 등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확장이 필요하다면 설정 변경을 통해 이제 1년 이상까지 이제 리텐션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매트릭에서 쿼리 레이턴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는 실제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할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또는 이것을 트랜잭션 단위로 나눴을 때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리고 각 트랜잭션이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트웨이브 래피드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히트웨이브 가속을 내부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래피드 엔진입니다. 실제로 저희 시스템 안에서 래피드 테이블, 래피드 노드 등의 모니터링 테이블이 있어서 퍼포먼스 스키마를 사용하시는 것과 같이 쿼리 하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이노디비 클러스터에 있는 내용을 히트웨이브 쿼리가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로드를 해서 먼저 히트웨이브로 옮겨 놓게 되는데 이 과정에 바로 히트웨이브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 또는 이제 방금 이제 히트웨이브 기능을 활성화해서 현재 로딩 중에 있는지 등을 함께 쿼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이티브 HA와 복제 기능을 활용하실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옵서버빌리티 옵션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퍼포먼스 스키마 그리고 스테이트 변수를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 이를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퍼포먼스 스키마뿐만 아니라 레플리케이션 스테이터스 인스트루멘트를 활용하셔서 현재 HA가 어떻게 구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글로벌 변수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부적으로는 퍼포먼스 스키마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제 레플리케이션 그룹 멤버를 활용해서 현재 그룹 멤버로 구성되어 있는 인스턴스가 어떻게 복제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빌로그 기반으로 복제를 진행할 때 이제 어떻게 현재 로그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무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시 쿼리입니다. 그리고 내부뿐만 아니라 백업에 대해서도 함께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셔야 될 텐데요. 이제 자동으로 백업되는 수행에 대한 워크도 당연히 확인이 가능하며 이제 백업을 보존하거나 또는 백업을 다시 실행하거나 할 때도 이제 로그 기준으로 함께 모니터링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포인트 인 타임 리커버리 기능이 중요한데요. 포인트 인 타임 리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스냅샷 기반의 방식이 아닌 로그 복원을 통해서 이제 복원하는 백업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복원이 되어 있고 진행을 어떤 식으로 플랜을 하고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는 인스턴스 내부가 아닌 OCI 콘솔상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또한 함께 클러스터링 되어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HA를 활성화하는 것 또는 클러스터 사이즈를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OCI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재 상태를 조금 더 면밀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특정 DB가 리소스 유세지가 많이 잡히고 있는지, 어떤 인스턴스에서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특별히 튀고 또는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정 인스턴스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를 페일오버하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알람을 설정하셔서 함께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아키텍처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제 구성도 함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보통 이제 VCN 안에서 MySQL을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브넷을 별도로 구분해서 연동을 하시게 되고, 이제 퍼블릭 서브넷 또는 이제 중간 이제 운영 서브넷에 이제 익스포터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등을 활용해서 이제 구성을 하시게 됩니다. 프로메테우스에서 MySQL에 있는 내부 매트릭을 긁어서 가져오게 되고, 이를 그라파나로 보내서 그라파나 상에서 실제 쿼리 매트릭 등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외부 솔루션 연계도 가능한데요. 데이터독을 예로 들자면 데이터독 대시보드 상에서 OCI 연동을 클릭을 하시면 OCI 상에 배포할 수 있는 스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OCI에 대한 매트릭을 연동할 수 있으며 그중에 이제 MySQL 같은 특정한 경우에는 데이터독에서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직접 접속해서 긁어오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앞에 프로메테우스 그랩 하는 것과 동일하게 퍼블릭 서브넷 또는 운영 서브넷에
데이터독 에이전트를 설치할 수 있는 배션 호스트를 하나 개설을 하시고 이를 이제 MySQL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형태를 구성하게 되어서 매트릭을 집계해서 클라우드 상에서 APM 등과 통합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라파나와 데이터독의 차이의 경우에는 일단 그라파나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데이터독 같은 경우에는 상용 솔루션으로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그라파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대시보드에 특화된 솔루션으로 이제 필요하신 데이터 출처를 직접 설정하신 다음에 집계를 하고 원하는 형태로 이제 현재 어느 수치로 되고 있는지 또는 현재 5분, 10분, 30분 기간을 정해서 확인을 하신다든지 또는 특정 원천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들어오는지를 매뉴얼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독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제 옵션별 설정이 가능한데요. 데이터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제품군이 함께 들어있는데 그중에 APM 등이 매우 강력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스택을 함께 운영하시면서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실 때 어떤 부분을 해야 장애를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안내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현재 쿼리 처리량 그리고 리소스 사용량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퍼블릭 환경에서 장애가 나는 적지 않은 경우가 이제 서버 리소스 부족에 의한 장애인데요. 이를 실제 장애가 나기 전에도 미연에 확인하시어 사이즈 조정이 필요하거나 또는 현재 워크로드에 비해서 과한 사용량이 있다면은 퍼포먼스 스키마 및 퍼포먼스 허브 등을 통해서 어떤 쿼리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는 이제 어떤 인덱스를 설정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가이드 받아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퍼포먼스 허브에서는 슬로우 쿼리 등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내부에 접근해서 확인하셔야 될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퍼포먼스 스키마에 이제 호스트 단위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호스트에서 사용되는 시스템 쿼리를 확인해서 풀스캔 쿼리가 돌고 있는지 뭐 각 쿼리의 평균적인 레이턴시는 얼마나 도는지 등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스키마에 있는 에러 로그를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외부적으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오류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의해서 처리되는 오류를 확인해야 될 때는 해당 로그 테이블을 확인하셔서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스탬프와 스레드, 그리고 우선순위, 에러 코드 등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많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빌드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브룸 애플리케이션 구성하거나 특정한 이제 펑션 쿼리를 날리거나 했을 때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떤 파라미터가 잘못 들어갔거나 또는 맞지 않는 형식이라거나 등등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우 쿼리 테이블을 활용하셔서 현재 어떤 쿼리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적절하지 않은 패턴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호출할 경우에 슬로우 쿼리 또는 M 플러스 원 쿼리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의도치 않은 병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쿼리를 집계하신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적절한 호출 패턴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인덱스를 설정하는 등의 액션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모니터링에서 현재 세츄레이션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리소스가 얼마나 포화되었는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쉐입을 조정하실 수가 있으며 이를 사용해서 이제 미연의 스테이트먼트 레이턴시가 증가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거나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하게 이유가 무엇인지 식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즈니스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식별까지 가는 과정을 이제 MELC 모델로 정의해서 많은 회사들에서 워크플로우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로드나 CPU 사용률이 증가했을 때 슬로우 로그 테이블을 활용해서 현재 어떤 쿼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 슬로우 로그에서 이제 MySQL 컴파일러 및 옵티마이제이션
옵티마이저에서 제시한 해당 쿼리의 실행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행 계획이 원활하게 실행되었는지 또는 의도치 못한 실행 계획이 나오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도하지 않게 풀스캔 쿼리가 돌았을 경우에는 인덱스를 설정하거나 웨어저를 추가로 정의해서 조금 이제 실제 로드를 줄이는 방법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는 가능한데 라이팅 작업이 실패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많은 경우가 디스크 풀로 인해서 이제 에러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디스크 자동 증분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지만 해당 기능을 설정해 놓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에러로그 테이블에서 현재 디스크가 꽉 찼다라는 메시지를 확인을 하신 이후에 OCI 콘솔로 이동해서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연동되어 있는 하드웨어 용량을 증가를 하시거나 또는 오토 스토리지 익스펜션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현재 기본 용량 그리고 최대 용량을 설정해서 데이터가 점유하는 용량만큼만 이제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점유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트웨이브 쿼리를 사용을 할 때 이제 래피드 테이블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히트웨이브 로드 펑션을 콜해서 특정 테이블을 히트웨이브에 로드하겠다라는 명령어를 날린 이후에 테이블이 이제 사이즈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내용을 이제 동기로 실행하면 데드락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오토파일럿에서 비동기로 이가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얼마나 이제 진행이 됐는지 오프로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해당 SQL 쿼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를 직접 매번 매뉴얼로 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히트웨이브 콜 펑션 콜을 했을 때 어떤 명령어를 사용해야 이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또는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응답으로 함께 제공됩니다. 해당 기능을 활용하셔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진행할 때 이제 현재 진전 속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나리오를 몇 개 정의해서 이제 조사하고 고치는 것에 대한 플로우에 대한 아키텍처인데요. 히트웨이브 운영 환경에서 이제 문제가 발견했을 때 이제 OCI 알람 등을 통해서 이제 실제 온콜 담당자 또는 데브옵스 담당자분이 문제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또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서드파티 APM 툴, 데이터독 등 또는 뉴럴릭을 활용해서 어떤 부분에서 현재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떤 API 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제 방법들을 활용해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제 특정 쿼리 데드락 걸린 것을 죽이거나 또는 튜닝을 하거나 또는 클러스터 전체에 장애가 생겼을 때 재시작을 하는 등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 이제 플레이북, 런북 등을 작성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정을 그렇게 하지 않는 등 이제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작성하지 않도록 이제 포스모템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쿼리에 대한 트러블 슈팅 방법인데요. 일단 이제 GUI 상에서 슬로우 쿼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지만은 실제 내부에서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익스플레인을 사용하면 특정 쿼리가 실행되기 전에 어떻게 실행 플랜이 작성되어 있는지를 SQL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탑 SQL 또는 락웨이 등을 사용해서 어떤 쿼리가 현재 이제 오래 걸리거나 멈춰섰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쿼리를 가속하기 위해서 히트웨이브로 로드했을 때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레피트 테이블 로드 현황을 확인해서 현재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API 타임아웃으로 인해 서비스가 장애 난 시나리오를 한번 가정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대규모 사용자가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특정 API 엔드포인트에 타임아웃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많은 경우가 원천으로 삼는 이제 레디스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의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또는 그 부분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타임아웃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먼저 APM 레벨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장애를 확인하신 후에 OCI 콘솔에 들어오셔서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정상적으로 살아있는지 HA를 만약에 활성화해 주셨을 경우에는 HA가 원활하게 작동됐는지 페일오버가 됐는지를 이제 work라는 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현재 리소스가 꽉 차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특정 쿼리에 병목이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쿼리가 느리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이제 GUI 또는 퍼포먼스 스키마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만약에 특정 쿼리에 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쿼리를 강제로 죽이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재시작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히트웨이브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트, 레피드 스테이트에서 현재 이제 히트웨이브 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특정 상황에서 과도하게 히트웨이브로 오버로드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충분한 메모리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이제 히트웨이브 클러스터를 증량할 수 있는 등의 방법을 개선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모니터링 로드맵, 이제 현재 그리고 이후에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를 가이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OCI 콘솔상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오시면 텔레메트리 탭이 있어서 로그 그리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트웨이브를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구성되어 있는 매트릭도 몇 가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그 익스플로러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 발생하는 레플리케이션 오류, 그리고 인프라에 관련된 네트워크 관련 오류 등을 확인하고 만약에 적절하게 구성되지 않았을 때 다시 구성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슬로우 쿼리 로그 등 내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을 이제 외부에서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너럴 시스템 로그에서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SQL을 해석하고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퍼포먼스 스키마 그리고 내부 스키마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셨던 내부 기능에 대한 것들 또한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백업 그리고 리커버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백업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다이어그램과 같이 저희가 히트웨이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어떤 것을 백업하고자 하셨을 때 이제 VM에 연결해서 백업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같은 테넌트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연계해서 이제 백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크리멘탈 백업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으로 스냅샷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백업을 지원해서 이제 시간이 전체 데이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증량분에 대한 것만 남겨서 이제 스냅샷을 뜰 수도 있고요. 바이너리 로그 기반 포인트 인 타임 리커버리를 통해서 특정 시간까지 실행된 쿼리까지 정확성을 보장하는 리커버리를 원하셨을 때 해당 방법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오토매틱 백업기에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백업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7일 리텐션을 가지고 이제 실행이 되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풀 백업이 이제 계속 매일 실행이 되게 되고 내부 백업 윈도우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 윈도우 안에서 실행이 되어서 예측 가능하게 데이터베이스의 부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해서 원하시는 경우에는 정적으로 이를 보관하실 수도 있고 최대 35일간의 리텐션을 통해서 원하시는 기간 내에 리커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별도 중단 없이 온라인으로 백업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지우거나 또는 테스트 쿼리를 실행하시기 전에 매뉴얼 백업을 생성하셔야 되는 케이스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풀백업 기반으로 현재 데이터 전체를 특정 시점에 맞춰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백업을 보존을 하시고 이후에 자동으로 삭제되는 형식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며 수동 백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 백업과 다르게 사용자의 모든 케이스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 10배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삭제되더라도 백업이 유지되어서 해당 스냅샷을 기반으로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구동하는 등의 방법을 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벨 콘솔상 백업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백업된 스냅샷들이 남아 있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콘솔상에서 보이시는 오른쪽에 Restore to New Database System 버튼을 누르셔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 이전 내에서는 아주 빠르게 데이터베이스 복구가 수행되며 이제 API 또는 CLI 등을 통해서 자동화해서 이 복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스트 환경을 생성하실 때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계십니다. 현재 프로덕션에 있는 환경을 백업을 통해서 스냅샷을 생성한 다음에 동일하게 테스트 환경을 구성해서 이제 DDL 또는 DML을 날렸을 때 원활하게 실행이 되는지, 부하를 주지 않는지를 실제 라이브 환경과 동일하게 실행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포인트 인 타임 리커버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자동 백업된 내용에 있는 바이너리 로그를 활용하셔서 특정 시점으로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삭제했거나 또는 잘못된 변경이 발생했을 때 특정 시점까지의 롤백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게임사 같은 케이스에 있어서는 특정 일자뿐만 아니라 특정한 분, 그리고 특정한 이벤트가 오픈되기 전후 등의 환경으로 백업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포인트 인 타임 리커버리를 사용하셔서 예측 가능한 시간까지 이제 발생한 이제 트랜잭션을 유지하는 백업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인트 인 타임 리커버리를 활성화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시점에 복구를 진행을 할 건지, 그리고 최신을 먼저 이제 세이브를 해둔 뒤에 바이너리 로그 기반으로 다시 실행을 해서 이제 특정 시점까지 이제 데이터를 떠게 되고요. 실제 실행 문제 해결까지의 시간이 5분 정도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복구 정밀도는 분 단위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서 가장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단위로 복구가 진행이 되게 되며, 이제 바이너리 로그는 이제 5분 간격으로 회전되며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되어서 이 내용을 떠서 동일하게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 타임 활성화를 했을 경우에는 빌로그 펄시가 진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최상의 백업 컨디션을 위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오프 해두는 것으로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스탠드얼론에서 HA 복원하는 것도 이제 모든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가 있다면 그룹 레플리케이션 조건에 맞기만 한다면 이제 HA로 복원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예시 시나리오를 한번 들어보자면, 애플리케이션 버그가 특정 시점으로부터 발생해서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트랜잭션이 계속 나가서 현재 데이터베이스 정합성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잘못된 딜리트가 실행되어서 복구할 수 없는 환경, 또는 복구를 하더라도 원하는 부분까지의 데이터를 살리기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요. 데이터 손실을 확인하고 포인트 타임 리커버리를 수행을 해서 5분 내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로 띄워서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이제 페일오버하는 환경을 이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백업, 그리고 이제 포인트 타임 리커버리 기본으로 이제 시점 복구 그리고 변경 이력을 재현할 때 저희가 콘솔이나 API에서 복구 시점을 선택하고 이제 바이너리 로그를 불러오게 되는데요. 대량 변경 이후에 이제 매뉴얼 백업이 있다면 해당 매뉴얼 백업을 적용을 하고 빌로그를 실행을 해서 실제보다 복구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백업 그리고 고가용성을 유지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로는 이제 백업 전략을 항상 이제 아웃데이티드 되지 않도록 이제 유지를 하고, 포인트 인 타임 리커버리를 활성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의도하지 못한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트랜잭션을 날렸을 때 최대한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지 않게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된 이후에도 백업이 문제 없이 되고 있는지, 이를 통해서 원하는 환경으로 데이터베이스 리커버리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으며, DR 환경을 구성해서 서로 다른 리전에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백업을 하고 복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한 리전이 최악의 경우 한 리전이 무너지더라도 다른 리전에서 뛸 수 있는 기능도 함께 구성하는 거를 고가용성 환경에선 추천을 드리고 있고, RPO와 RTO를 인프라 레벨에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 레벨에도 함께 구성을 하셔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느 속도로 복구를 진행할 수가 있고 어느 수준까지 펄트를 톨러런스 할 수 있는지를 미리 기획을 해두시는 거를 운영 관점에서 함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제로 저희 MySQL 히트웨이브를 운영 환경에 어떻게 활용하셔야 될지를 러프하게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번 세션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